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과는 이과 내에서 상향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몰려 있어요 그쪽 애들이. 문과는 상향 지원하면 하더라도 저위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상향 지원이 뭘로 해야 되느냐? 문과로 타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이과, 문과, 침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마냥 이과 애들을 좋아할 게 아니라 이과가 이과대학 그냥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요즘 상황은. 그래서 사탐, 가탐 중에서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어떻게 출제됐고 쉬워졌느냐 어려워졌느냐 핵심 관건이고 이 결시율도 놓고 보면은 결시율 낮은 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죠. 문과에서는. 수능 준비판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고 저 위에 보면은 경제, 윤리와 사상 열에 2명은 집에 가버립니다. 시험도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원, 물리원까지 합치면 96.9% 됩니다. 대한민국에. 투과목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투과목들 보시죠. 가탐에서 열에 2명 정도는 다 시험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이 작년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졌죠.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지면서 옛날에는 외국 국제고등학교 상위권 일반고 아이들이 문과 학생들 이 시험까지 보고 나왔죠. 왜? 사탐, 한감 잘못 보면 이걸로 대체를 시켜주니까. 근데 절대평가제로 작년도부터 바뀌어지면서 대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서 33,000명으로 훅 떨어졌다가 올해는 4만 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과 최상위권의 애들이 서울대학교 문과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시험에 응시를 했어야 됩니다. 일본어, 한문 이런 과목들이 또 급부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국 국제고등학교 아이들 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고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제2외국어 한문이 2등급 안에만 들어온 감점도 없습니다. 6등급 맞더라도 감점이 불과 2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원서를 실러 보는 거예요. 수학이 145점 최고점 찍혀 나왔고 국어가 134점 찍혀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11점이 앞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학을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 저 끝선까지 모두 다 수학이 이깁니다. 그럼 4, 5, 6등급 때부터 이게 막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과에서 3등급 이내 정도 들어오는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이과에서 문과 교차적으로 다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어에서도 앞서고 수학에서는 당연히 더 앞서는 거니까 3등급까지라는 얘기 자체는 인서울권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서울권의 목표로 하는 이과 학생들은 문과 이 합격 점수를 눈여겨볼 겁니다. 특히 인서울권에 지금 원서를 낼까 말까 하는 학생들은 이고 영어 역시 3등급 이내가 지난해보다 2만 1,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시험이 어렵고 쉬워가지고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에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쉽든 어렵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만 못 보고 잘 봤을 뿐인 것이지 수시 수능 최저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 그래서 절대평가 영어 과목 한 과목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굳이 더 추가한다면 제2외국어 한문 정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은 금년도에 극히 없을 겁니다. 사탐 표준 점수가 높아졌네요. 대부분 과목들에. 그런데 생활교육의 사회문화가 제일 중요한 쪽수가 많으니까 6.4점 높아졌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거죠. 사회문화 10번 문제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도 풀어보더라도 오답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었었죠. 사탐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이 그래도 덜 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가탐, 사탐 평균 점수를 놓고 보면 가탐도 만만찮게 평균 점수가 나오고 있죠. 1대1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탐이나 가탐이나 모두 중요해진 거 1대1로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들이 피해가 크네요. 언어와 매체보다. 국어가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해졌는데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력은 문과, 이과는 점수차 유불리는 그대로 이과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작년 올해 14번의 모의고사 보고 했는데 무조건 다 읍내가 이겼고 미적분이 이긴 겁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뭐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간의 점수차를 줄이려고 했던 노력은 해도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읍내 가 있고 수학에서는 미적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학원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국어에서 1등급 학생 전체 중에서 72.1%는 언매일 것이다. 열의 7은 국어 1등급은 언어와 매체다. 수학은 88.9%가 이과 수학 선택자다. 열의 9명이죠. 이 얘기는 이과의 압승입니다. 그냥 투표 선거 결과로 놓고 보면 압승 중에 이런 압승이 없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 선택자 중에서 이과 학생들은 절반이 좀 언어와 매체고 문과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선택 27%밖에 안 돼요. 국어까지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현재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과 파워가. 좋지만 이과 애들끼리 경쟁해서는 머리 터지는 겁니다. 그냥 문과, 이과 이렇게 경기도 남 얘기하듯이 할 때는 이게 문과가 작살났구나 싶지만 오히려 작살난 거는 이과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본인 성적표랑 대비를 하십시오. 인서울에서 4년제 대학의 수시정시 모집 인원이 76,497명입니다. 수능에서 76,497점 안에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일단 인서울에서 박스권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자력으로 한번 덤벼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54,000명이니까 경기도까지 합치면 13만 1,000명. 머릿속에 인서울 거는 7만 6천 등, 수도권까지 한번 들어가려면 13만 등 정도. 이게 일단 머릿속에 정립을 한번 하십시오. 이거는 어떠한 변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어떤 애들이 붙고 떨어진 거 상관없이 수능 점수로서만 한번 줄서기 해보면은 이 정도 라인을 지금 현재 라인 선상인 거죠. 자, 먼저 왼쪽에 국어 2022학년도 국어. 작년도에 국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학이 국어를 함부로 못 넘나봤죠. 수학은 147점이 찍혔는데 국어는 149점이나 찍혔단 말이에요. 평점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의 국어는 왼쪽에 넘버링 보면은 1번부터 18계단까지가 1등급입니다. 국어는 같은 1등급 중에서도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별력이 있죠. 근데 올해 2023학년도 국어를 보면은 이게 9칸으로 확 좁혀져 버립니다. 수학은 작년도만큼 변별력이 있는 거고 국어는 그냥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일단 이 계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7만 6천 등 한번 찾아보면 어디까지입니까? 국어 7만 375명 한 120점 동안에 쳐보십시오. 표준 점수. 그게 일단 인서울권에 들어오는 지금 라인업 정도가 되네요. 수학 7만 6천 등이 절주면은 7만 5천 205등 칸이 있네요. 이게 보면은 123점대 정도가 되네요. 국어에서 경기권까지 한번 내려간다고 하면은 13만 1,000명이니까 13만 한 6천 등 찾아보면 한 114점 정도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13만 1,000등을 한번 놓고 보면 한 12만 8천 등 쪽에는 115점 정도가 되네요. 이게 대강의 제한선이네요. 이게. 이 박스권 안에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십시오. 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2023학년도에 수학에서 1등급의 끝선이 133동을 하면 적어주십시오. 문과에서 수학 133점 찍혀서 받은 애는 2,395명으로 추산합니다. 지금 반대로 이과 학생들 중에서 133점을 찍힌 애들을 전국으로 줄 세우게 해보면은 2만 176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종로학원에서 추적을 하고 지난해에도 야 이렇게 되면 이과가 문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 133점 수학 1등급 끄트머리 정도를 맞은 이과생은 탑10 대학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탑10을 벗어난 이 대학에 이과를 갈 것이냐 문과로 차라리 넘어오자라고 하면 문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가 막 보이는 애들의 라인업입니다. 이래서 작년도 서울대학교 문과학생 절반 이과, 특정학과 96%가 이과, 한양대, 서강대 거의 80%, 서울시립대 80%, 중앙대학교 80%. 이거 문과 애들 지원 가능할까요? 제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과생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거예요 또. 근데 이과 애들은 이게 이제 까는 상관없지만은 대학의 브랜드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파워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거점 국공립대 특정 학과봤더니 100%가 이과에 있습니다. 문과 뽑기로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맨날 하는 소리가 내 과목에서 가중치를 어느 대학에서 주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점수를 일단 집에 가서 더하기 한번 해보시고 국어, 수학, 탐구를 표준 점수를 다 더하기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380이 나왔다 인문계에서 종로학원에서 380점짜리 애들만 모아놓고서 평균을 내보면은 국어가 123, 수학이 126, 사회탐구가 131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애들 거를 거기다 기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높은 과목이 있고 더 낮은 과목이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과목이 있을 수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같은 또래 동률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있어서 경쟁력 있는 과목이냐 없는 과목이냐 판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가중치를 찾아가십시오. 과목별 가중치가 자 여러분들의 현재 데이터는 작년도 입시 결과를 이래저래 가지고 다 수거를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그럼 작년도 입시 결과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것도 체크를 하십시오. 작년도는 이런 비중이었는데 금년도는 수학 비중을 더 높였다라든지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학과 국어에서 과목 간의 우위가 압도적으로 수학이 앞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찾고 이건 또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종합을 와서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날도 또 와서 또 확인하고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집에서 남들 그 공표되는 데이터만 봐가지고서 안 된다라는 거. 절대 개인이 한 명에서 찾을 수 있는 대목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학 가중치가 높은 대학의 인문계 순서 이건 뭡니까? 이과가 문과로 타고 넘어가기 딱 좋은 대학들이죠. 왜? 수학 가뜩이나 이과가 잘하는데 여기다 가중치의 퍼센티지를 플러스 알파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문과 애들이 도저히 못 배기는 거죠. 원서를 낼 때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정말 눈은 부릅뜨고 보시고 그 대학의 작년도 입시 결과가 재작년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높아진 문과학과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과에서 문과 타고 넘어온 겁니다. 그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타고 오겠죠.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36페이지 합격선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400점이 넘고 390점 후반대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37페이지 자연계, 의예과, 약학과,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등등 400점대가 다 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고 30 문과에서 수도권 대학까지 간다.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 합산했을 때 288점대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서울 329점대 그 다음에 주요 15개 대학 362점대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 선상이 있는지를 일단 또 좁혀 보십시오. 자연계 수도권 288 인서울 328 주요 15개 대학 370 이렇습니다. 가나 다군에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서 대학의 라인업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정말 모르는 게 정상인 거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학원에 와서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게 절대 손해가 없을 겁니다. 나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나에서 어느 정도 대충 가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생각하시고 44페이지 탑10이다. 문과 57.4%가 가군에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 벗어나고 나군 벗어나면 다군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도 그 시절 일단 머릿속에 설정하십시오. 갑자기 가에서 나로 옮겼거나 나에서 다로 옮겼구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경합 구도의 대학의 가군에서 이 대학들끼리 작년에 경합이었는데 얘가 일로 옮기면서 이제 경합 구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합격 점수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복잡한 얘기인데
경합구도가 중앙대 경희대였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중앙대 건국대로 바뀐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점검하십시오. 이것도. 야,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래? 한번 물어보면은 지금 고득점 270점대 이상에서 지금 더 많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제스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에서 문과를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경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입시를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금년도는 지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과가 하도 경쟁 구도가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이과 내에서는. 자, 서울대학교다. 국어가 지금 33.3%, 수학이 40%, 탐구가 26.7% 주는 룰을 적용시키는 대학입니다. 만약에 인문계에서 역사 교육과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합격권에 나오는 종락원의 콤비네이션 점수 조합입니다. 이게. 수학을 기준점으로 갖다 놓고 수학 2등급도 왼쪽에 국어가 이 정도 점수가 되고 오른쪽에 탐구가 이 정도 점수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수학 1등급을 쭉 맞고 나는데 국어 한 3등급, 4등급까지 내려오더라도 서울대 정시가 된다. 이런 조합이고, 이 조합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종락원에서는 자기 아무리 점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불가능으로 본다라는 조합입니다. 자, 의대 정도 준비를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시에 대부분 냈는데 지방권이라도 의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가 지방권에서 지역인재 뽑는 게 40%까지 강제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지방에는 대학이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고 약대도 그렇고 한의대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는 애들만 뽑는 전형이 있고 전국에 다 와서 뽑는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는 경쟁률이 높은지 그 다음에 지역 애들만 들어가는 경쟁률이 높은지도 한번 최상위권을 확인해 보시고 대강 보면은 전라남북도는 오히려 전국의 애들을 뽑는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 인재 뽑는 전형의 합격 점수가 더 높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거는 표를 보시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참조를 하시고 82페이지 대통령도 나와서 반도체 학과 키워준다고 하니까 반도체 이런 특수한 학과들 기업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신설된 학과들도 있고 하니까 신설된 학과는 작년도 합격 점수가 없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이랑 삼성전자랑 SK랑 이렇게 돼 있고 브랜드 간판이 있는 대학의 학과들은 조금 더 몰릴 수도 있다고 심리적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지난해 입시 결과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또 가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지방대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지방 거점 국공립대냐 아니면 연대 고대 캠퍼스냐 이 라인 쪽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점수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잘 안 올라옵니다. 그냥 경북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또 내려가라고 하면 또 그게 또 반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서울 라인선상에서 있는 사람 학생들은 지방 거점 국공립대도 연대나 고대 캠퍼스 정도도 한번 라인업상에서 일단 거려는 놔보셔야 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옆집의 부모님들은 되게 잘 알 것 같지만 다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탐구가 어렵고 쉽고 출제된 과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점수를 조정을 해주는 게 변환 표준 점수예요. 너무 쉽게 출제됐으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좀 올려주는 거고 너무 어렵게 출제된 표준 점수 지나치게 다른 과목에서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러면 좀 낮춰주는 것들을 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인 거고 요거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요 발표를 할 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때의 감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또 핵심입니다. 또 100분위로 또 반영하는 대학들도 약간 대학의 라인업은 낮지만 이런 대학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석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제가 봐서 한 2등급 정도 들어오면 큰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드리고 싶고 수시 2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갈 때 수시의 선발 인원이 5만 1,000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약 한 4천 명 줄었죠. 4천 명 줄었을 때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그때 수시 2월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되고, 수시 2월 인원은 2020학년도는 2,909명이죠. 지금 2020학년도가 2021학년도 가서 3,088명이니까 비슷하죠. 저 위에 2020학년도 수시 선발 인원이 5만 1,693명이죠. 2021학년도가 5만 1,000명 비슷하죠. 수시 선발 인원이 비슷할 때는 수시 2월도 비슷하게 발생을 했죠. 또 수시 선발인이 줄어들었을 때는 수시 2월도 줄어드는 통계적인 좀 현재 연관성으로 나오죠. 올해 수시가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46,287명이죠. 그 위에 맨 오른쪽 위에 봤더니 올해 수시가 46,287명. 작년도 47,556명보다 1,288명 정확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예측 수시 2월 규모는 지난해보다 좀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얘기는 뭘 전달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수시 합격자 발표에서 예비 번호를 받을 겁니다. 그래 많이 안 돌 겁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이래저래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본들, 저도 둘 아이를 키워본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대표이사는 저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어볼 때를 찾으십시오. 어쨌든 수시에 합격을 하시고, 혹시나 안 되면은 문과도 너무 기사에 의해서 기죽고 그러지 말고, 기회가 문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문과는 조비가 많이 비어 있다라고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과는 이과 나름대로 너무 유리하다라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뭔가를 지금 뭐 대여를 낚았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는 면들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로학원과 청촌 종로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편안하게 질문을 아주 잘 받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시에 꼭 합격하시고 정시에서도 저희 종로학원에서 좀 도움을 좀 받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